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20학번 홍선재 버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는 목차는 앱스트럭트, 인스트럭션, 버트,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인풋, 리프레젠테이션, 컨클루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버트는 2018년 구글이 공개한 사전 훈련된 모델입니다. 버트라는 이름은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미국 은연극 캐릭터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앞서 발표한 인베딩 방법론인 엘모와 마찬가지로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를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의 언어 모델들과 달리 버트는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로부터 딥 바이 다이렉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프리트레인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문장의 왼쪽과 오른쪽 문맥을 동시에 고려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된 버튼은 추가적인 출력 레이어 하나만 붙이면 질의응답, 문장 추론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 아키텍처를 바꿔야 할 때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피처 베이스드와 파인 튜닝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베이스드는 기존 모델을 고정하고 위에 새 모델을 쌓는 것입니다. 파인 튜닝은 기존 모델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요리사로 비유하자면 버트 같은 사전 학습 모델은 이미 요리법을 배워둔 요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처 베이스드는 요리사의 실력은 그대로고 위에 스킬만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버트는 요리사의 요리법을 건들지 않고 그냥 버트가 뽑아준 결과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듭니다. 문장을 버트에 넣어서 CLS 토큰 벡터만 뽑고 그 벡터를 입력받아 새로운 작은 모델을 따로 학습시킵니다. 이때 버트 내부 파라미터는 프리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인 튜닝은 요리사 전체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버트 요리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조금씩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버트 내부의 모든 파라미터가 학습 대상입니다. 대신 버트가 이미 똑똑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단방향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모델들은 언다이렉셔널 언어 모델입니다. GPT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맥을 보는데 이건 전체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작업 같은 곳에서 문맥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버튼은 양방향 플러스 마스크 언어 모델을 적용시켰습니다.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라는 사전 학습을 목표를 사용합니다. 문장 중 일부 단어를 마스크로 가리고 양쪽 문맥을 모두 활용해서 복원합니다. 이 방식 덕에 바이 디렉셔널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도 함께 사용합니다. 네, 최근 연구들에서 첫 번째는 Unsupervised Feature Based Approach라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적 벡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단어 인베딩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엘모를 예를 들어 있습니다. 좌에서 우, 우에서 좌, 두 개의 LSTM을 따로 학습한 후 출력 벡터를 단순 연결합니다. 문맥은 반영하지만 깊은 양방향 표현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Unsupervised Fine Tuning Approach는 GPT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입니다. 사전 학습 후 전체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합니다. 다양한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단방향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SNLI, NLI 같은 대규모 라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위 학습합니다. 지도 데이터 기반 전위 학습도 가능하지만 라벨 비용이 큽니다. 이제부터 버트의 전체 학습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버트는 2단계로 학습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라벨이 없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버트를 먼저 학습하고
사전학습 때 사용되는 두 가지 사전학습 태스크는 MLM 그리고 NSP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버트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조금만 추가 학습하는데 마지막 레이어층에 붙여서 태스크에 맞게 조정하는 듯합니다. 이때는 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MLM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버트는 사전 훈련을 위하여 인공신경망 입력으로 들어가는 입력 테스트의 15% 단어를 랜덤으로 마스킹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에게 가려진 이 단어들은 예측하도록 합니다. 중간에 단어들의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에 들어갈 단어들을 예측하는 식입니다. 더 정확히는 전부 마스크로 변형하지 않고 랜덤으로 선택된 15%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15%에 80%의 단어들을 마스크로 변경합니다. 그중에서 10% 단어들을 랜덤으로 단어가 변경됩니다. 15%의 10%는 단어들을 동일하게 그냥 둡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스크만 사용할 경우 마스크 토큰이 파인튜닝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전 학습 단계와 파인튜닝 단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선택된 15%의 단어들을 모든 토큰을 마스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My dog is cute. He like playing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마스크드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약간의 전처리와 버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의 입력의 문장으로는 My dog is cute. He like playing. 샵샵 ing로 토큰화되어 버트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을 위하여 dog 토큰은 마스크로만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dog 토큰이 마스크로 변경되어 버트 모델이 원래 단어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출력층의 다른 위치의 벡터들은 예측과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오직 독 위치의 출력층의 벡터만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버트의 손실 함수에서 다른 위치에서의 예측은 무시합니다. 출력 측에서는 예측을 위해서 단어의 집합 크기만큼 댄스 레이어의 소프트맥스 함수가 사용된 한 개의 층을 사용하여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독만 변경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이 변경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토큰은 마스크로 변경되었고 E는 랜덤 단어 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레이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예측에 사용됩니다. 버튼은 랜덤 단어 킹으로 변경된 토큰에 대해서도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 변경되지 않은 단어 플레이에 대해서도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플레이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버트 입장에서 이것이 변경된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므로 마찬가지로 원래 단어를 예측해야 합니다. 버튼은 마스크드 언어 모델 외에도 다음 문장 예측이라는 또 다른 태스크를 학습합니다. 네, 두 번째 태스크는 NSP인데요. 버튼은 두 개의 문장을 준 후 이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이를 위해 50대 50 비율로 실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과 랜덤으로 이어붙인 두 개의 문장을 주고 훈련시킵니다. 이를 각각 센텐스 A와 센텐스 B라고 했을 때 센텐스 A가 The man went to the store. 센텐스 B가 He bought a gallon of milk 라벨이라면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케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어지지 않은 문장이 아닌 경우인데요. A 문장은 The man went to the store고 B 문장은 Dogs are so cute 라벨이면 not next sentence라고 인식합니다. 네, 이제 버트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퍼 인코더 구조를 사용합니다. 양방향 셀프 어텐션을 전 계층에 적용합니다. 버트의 기본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베이스 버전에서는 총 12개를 쌓았으며 랄지 버전에는 총 24개를 쌓았습니다. 그 외에도 라지 버전은 베이스 버전보다
D 모델의 크기나 셀프 어텐션 헤드의 수가 더 큽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층의 수를 L, D 모델의 크기를 D, 셀프 어텐션 헤드 수를 A라고 했을 때 각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목차 다섯 번째 입력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버튼은 세 가지 입력 토큰을 임베딩을 더해서 사용합니다. 토크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토크 임베딩으로 워드피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은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서브 워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합니다. 버트가 사용한 토크나이저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의 유사 알고리즘입니다. 동작 방식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 줄여서 BPE와 조금 다르지만 글자로부터 서브 워드를 병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종 단어 집합을 만드는 것은 BPE와 유사합니다. 서브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그대로 단어 집합에 추가하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는 더 작은 단위인 서브 워드로 분리되어 서브 워드들이 단어 집합에 추가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집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단어 집합 기반으로 토큰화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베딩스라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버트의 단어 집합 해당 단어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봅시다. 만약 서브 토크나이저가 아닌 토크나이저라면 여기서 OV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브 토크나이저의 경우 해당 단어가 해당 집합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브 워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더 쪼개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버트의 단어 집합에 M, bed, ding, s라는 서브 워드들이 존재한다면 인베딩스는 M, bed, ding, s로 분리됩니다. 여기서 샵샵은 말을 안 했는데 샵샵은 이 서브워드들의 단어의 중간으로부터 등장하는 서브워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단어 집합 생성 시 표기해둔 기호입니다. 두 번째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단어의 위치 정보를 표현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위치에 따른 다른 값을 가지는 행렬을 만들어 이를 단어 벡터들과 더하는 방식입니다. 버트에서는 이와 유사하지만 위치 정보를 사인, 코사인 함수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해서 얻는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에 노란색 그림은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선 위 그림에서 워드피스 임베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임베딩의 실질적인 입력입니다. 그리고 이 입력의 포지션 임베딩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포지션 임베딩의 아이디어는 위치 정보를 위한 임베딩층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문장의 길이가 4라면 4개의 포지션 임베딩 벡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버트의 입력마다 다음과 같이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는 겁니다. 실제 버트에서는 문장 길이를 512로 하고 있으므로 총 512의 포지션 임베딩 벡터가 학습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버트에서는 총 2개의 임베딩층이 사용됩니다. 단어의 크기의 집합이 3522개인 단어 벡터를 위한 임베딩층과 문장 최대 길이가 512이므로 512의 포지션 벡터를 위한 임베딩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베딩 방식은 세그먼트 임베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튼은 QA 등과 같이 같은 2개의 문장의 입력이 필요한 태스크를 풀기도 합니다. 문장 구분을 위해서 버튼은 세그먼트 임베딩이라는 또 다른 임베딩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센텐스 0 임베딩을 주고 두 번째 문장에는 센텐스 1 임베딩을 더해주는 방식이며 임베딩 벡터는 2개만 사용합니다. 위에 임베딩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 버튼은 실습하, 실제로 실습하게 되면 어텐션 마스크라는 시퀀스 입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텐션 마스크는 버트가 어텐션 연산을 할 때 불필요하게 패딩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하지 않도록 실제 단어와
패딩 토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입력입니다. 이 값은 0과 1, 두 가지 값을 가지는데 숫자 1은 해당 토큰은 실제 단어이므로 마스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숫자 0은 해당 토큰의 패딩 토큰이므로 마스킹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버트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로 다양한 NLP 태스크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언어 모델 MLM과 다음 문장 예측 NSP를 통해 문맥 이해 능력을 학습합니다. 이후 파인 튜닝을 통해 전체 모델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거나 피처 베이스드 방식으로 고정된 표현만을 활용해 다양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튼은 양방향 문맥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단방향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첨부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